근본적인 것을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무슨 지금 우리 4대강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예. 4대강에 지금 보에 걸린 그 물이라도 좀 쓰겠다 하고 충남지사가 지금 그 아우성을 치고 그런 것도 내 지상 보도에서 봤는데 그거 얼마나 우리 속담에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얄팍한 생각들을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논하는 이런 자리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김제 물 문제는 제가 지금 금년 초부터 지금 벌써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관정도 파고 준설공사도 하고 해서 네. 지금 벌써 한 2, 3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이 어떤 그 얄팍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비의 양이 이미 줄어든 것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건식 김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방조제 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안에 담고 있는 그 물을 제대로 정화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답변도 저희가 물론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원인을 좀 찾아보자는 게 저희 지금 토론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국적인 물 부족 대책 없나라는 주제로 생방송 심층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다 같이 할 수. 네, 생방송 심층 토론하면서 방청객의 표정이 이렇게 밝아보기는 그 처음입니다만 지금 이 심각한 물 부족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용담댐의 현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가까운 옥정호 오프닝에서도 7%대 저수율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섬진강댐에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강승국 국장님, 저수율 7.7%면 전국에서 저수율이 최저라고 하던데요. 네, 거의 최저수 네. 맞습니다. 예. 자, 용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비는 똑같이 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우리가 가뭄 대책은 사실 가뭄이라는 것은 5월부터 우리가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 언론에 관리하는 기관이 많아서 그런다. 그다음에 발전하는데 물을 너무 펑펑 써서 그런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저희는 5월부터 가뭄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농어촌공사와 우리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해서 잘 관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을 앞에서 미리 드렸는데요. 네. 결정적으로 8월이 저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8월이 문제입니다. 8월 달에 약 1억 5천만 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선진제예요. 1,500만 톤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물을 저희들이 8월 정도면은 농사를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7, 8월에 물을 좀 가두어 가지고 이제 10월부터는 건기입니다. 건기니까 9월 달에 만약에 태풍이 있으면 약간 수위 조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7, 8월에 온 물을 가둬 가지고 내년도 5월 달부터 물을 쓰는데 이제 그 해는 다 썼죠. 농업용수로 우리가 모내기를 하니라고요. 다 썼습니다. 우리가 6월 달까지는 거의 다 썼고 6, 7월까지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주 원인은 물론 발전을 하는데 조금씩 우리가 소량이나마 쓰고 있지만 그것도 수공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오래 전에 이미 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8월 달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유입량이 평년에 10%밖에 안 되는 게 현재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영수 본부장님, 그 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은 거의 다 비슷할 텐데 다른 댐의 저수율은 한 30% 정도가 되는데 유독 섬진강 이 댐의 저수율은 7.7%. 이 지금 섬진댐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은 이제 박영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네, 이제 그 아까 강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제 금년에 이제 홍수기 때 비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하나겠죠. 네. 그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섬진강 댐의 그 유래에 대해서 조금 출발을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 한 기자님도 아까 그 취재에서 보셨다시피 섬진강 댐이 1929년도 일제 강점기 때 무남제라는 만들어진 그 댐이 지금 굿댐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그 댐 드러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무남제가 옛날 그 일제 강점기 때 무남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순수하게 그 농업용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유역을 변경해서 섬진강으로 흐르는 물을 그 무남제를 막아가지고 그 물을 만경평야, 김제평야에 그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유역 변경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이렇게 이제 유래가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타 댐하고는 달리 이 댐을 그 운영자와 그 사유권자가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농업진흥공사, 한수원, 수산공사 이렇게 지금 다원화되어 있는 좀 특색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남제가 이제 29년도에 그 건설된 후에 이제 65년도에 이제 경제개발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현재의 섬진강 댐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65년도에. 금년도가 50주년이 되는 해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 이해 당사자 간들이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그 협의할 수 있는 그 뭐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댐의 그 숨은 상황을 봐가면서 그 방류량도 결정을 하고 그래야 하는 단계가 되는데 그러한 그 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또한 이 목적이 다른 기관들이 그 하나의 그 룰에 의해서 댐 관리 규정이라는 그 통합댐 관리 규정이라는 그 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그게 댐의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댐 통합 관리 규정이 지금 이런 가뭄에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아주 절실히 지금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우 교수님,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 또 이 전력을 담당하는 건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홍수조절은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지금 3자 관리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특히 섬진댐 물이 더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이게 통합 관리 시스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건식 시장님이 아주 그 물 부족 원인에 대한 전문가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물의 귀중함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건식 시장님은 내년도 동진강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건 이제 구조적인 얘기고요. 이제 저는 그 걱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섬진강 댐의 3개사가 댐을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비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년 4월에 섬진강 댐을 방문했을 때 저수열이 약 59% 정도 돼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저수량이 약 6,800만 톤이 더 저수돼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5월에서 9월까지 농업용수, 발전용수 이런 용수를 좀 글쎄요, 좀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각각 제각기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금년 11월 저수율이 7%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3사가 운영하는 댐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댐 운영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